이제 총선이 어떻게 조작되는지를 아시려면 전자개표기부터 알아야 됩니다. 물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개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비례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비례는 이겼잖아요. 통합당이 이겼는데 지역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참패를 했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데요. 왼쪽에 이제 들쭉날쭉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도 들쭉날쭉한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왼쪽에 건 뭐냐면 20대 총선에서의 사전 당일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1대 총선에서 사전 당일 차이거든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차이가 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21대 총선에서는 되게 차이가 심하게 난다. 이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다 뒤집어져서 우리 다 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특히나 이상하게도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또 우파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보수 진영에서 사전투표 별로 안 나왔지 않냐. 어떤 이제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투표를 하자 이런 운동을 하지 않았냐 이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결과가 이 발표 내용은 중앙선관위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발표했는지 보시죠. 21대 총선별 사전투표 결과가 60대 이상이 30대, 40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361만 명입니다. 역대 최고거든요. 옆에 오른쪽 표를 봐서도 20대보다 더 많아요. 4년 전 총선보다 훨씬 많습니다. 7% 늘은 30%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당에 찍으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제 투표 성향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봐서도 이번에 이제 보수 성향의 분들, 어르신들이 다 당일날 많이 찍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선관위 발표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팩트체크를 하시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심지어는 이제 통합당의 내부 의원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들 그렇게 내뱉은 말을 책임도 못 질 거고 이렇게 가짜를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발표한 전국 이제 그 투표의 결과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이제 놀라운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들쭉날쭉한 거라고 그랬는데 20대는 이런 차이가 없다가 21대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통합당이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요. 민주당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그때 상황마다 다르고 이제 이 후보마다 또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후보마다 또 통합당 후보가 안 나온 지역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요. 이게 전국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민주당은 사전투표가 더 12%, 평균 12%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합당은 이상하게 또 평균 12%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전투표만 그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사전에 많이 나갔을 수도 있지. 아닙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게 1%, 2%로도 후보가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보십시오. 왼쪽이 과하게 이렇게 조작이 된 데는 통합당도 과하게 깎였거든요. 민주당이 조금 늘어난 데는 통합당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 2표를 바꿔치거나 아니면 민주당 표를 집어넣을 때 딱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이게 전국 공통으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사전투표가 정확하게 조작되는 흔적인 거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얇은 줄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사전 당일 차이입니다. 뭐냐면 민주당 통합당이 아닌 다른 당, 정의당도 포함이에요. 모든 당은 하나도 조작이 안 됐습니다. 이걸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작한 사람은 다른 당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통합당 표를 민주당으로 밀어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민주당 표를 더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거 지금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그 분석을 해 나가다가 어떻게 했는가 부분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리는 안 나오는데요. 이 부분 지금 아주 다급한 그런 소리로 지금 그 노트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경목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이경목 교수라는 분이 국회에서 부정선거를 했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내용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걸 가지고 선거를 할 수가 있나 하면서 이 전자개표기를 안 쓰게 그렇게 그때 당시로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경록 교수가 이걸 시연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뼈가 부러졌답니다. 그렇게 강경진압을 했거든요. 이거 시연하자마자.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때 국회에서 시연했던 영상은요. 현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지워졌고, 그리고 이건 국회에서 일어난 시연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국민에게도 영원히 다 감춰졌습니다. 근데 이 영상 하나는 국회에서 시연한 건 아닌데 이게 남아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남아있는데요. 부정선거라고 치면 전자개표기 치면 나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표가 2번 후보표가 이제 나오잖아요. 2번 후보표가 뭐 1번 후보표도 한 10표 나오고 2번 후보표도 10표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번 후보표가 10표로 가면 10표가 나면 1번 후보가 10으로 찍힙니다. 맞죠? 그렇게 돼야죠. 근데 2번 후보표가 10장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2번 후보표가 10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장당 한 표가 1번 후보로 바뀝니다. 5장당 한 장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7장당 한 장, 3장당 한 장, 그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하나 이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박빙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주 이제 민주당 통합당이 박빙 지역이라서 100표가 나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작하는 이 기계에다가 숫자 4라는 걸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5%가 표가 깎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당은 25%가 늘어나고 두 번째는 25% 깎입니다. 그러면 표로 보면 125표가 되고 75표가 됩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네. 그랬더니 퍼센트로 바꿔보니까 63대 37%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63대 30몇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동일하게 나오고요. 전국에도 똑같이 63대 30몇 이게 나옵니다. 이게 사전투표에서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거냐? 어떤 악의적인 세력이 사전투표에서만 그 전자개표기로 이렇게 몇 표당 몇 표씩 빼돌리는 걸 기계적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표를 몰래 집어넣는 것도 동일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63대 30몇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하나 또 지역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조작했다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이렇게 조작했다는 과정에서 역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현관위 발표가 정상적인 발표가 아니고 조작된 거다라고 가정하고 당일 투표는 현재로서는 조작이 없다고 지금 한 겁니다. 사전 투표만 원래 값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되돌리는 작업을 했더니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들쭉날쭉 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거의 오차가 없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녹색, 빨간색 부분인데요. 거의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 가정하고 복구를 해보니 조작이 없는 걸로 나왔다. 결론은 지금 선관위 발표한 게 조작이다 아니다?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표괄기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그리고 공식도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야 그 사람들은 컴퓨터에 입력을 하니까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짤 수 있습니다. 쉽게 짤 수 있거든요. 이거 젊은 사람들은 다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코딩이라는 걸 배웁니다. 혹시 코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초등학생들 다 배우거든요. 이걸 초등학생들 다 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이걸 변명을 하더라고요. 변명을 하는 게 우리는 비주얼 베이직을 쓰지 않습니다. 자바를 씁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대답인데요. 모든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 다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앙선관위에 이제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전자개표기를 보게 되는데요. 전자개표기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정면에서 위에 이제 정확한 정지 화면으로 본 건 처음이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이제 뚜껑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컴퓨터가 원래 없는 건데 안 보이는데 옆에 스위치를 뭘 누르면 쏙 하고 노트북이 나옵니다. 이제 선관위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전자개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킹도 불가능하고 통신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전산 장비가 들어간 거고요. 이건 통신 장비 있는 거고요. 이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이건 외국에 있는 선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벤자민 위커슨 박사님이 이 안에 있는 칩도 충분히 이 칩만으로도 해킹도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다 밝혀내셨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칩들을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요. 거기서 한사코 얘기하는 게 우리는 노트북에 통신장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 끝나면요. 노트북을요. 선관위에서 중고로 판매합니다. 이걸 다 부셔서 버릴 수 없잖아요. 비싼 거니까요. 대당 100만 원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잘 닦고 손을 봐가지고 중고로 팝니다. 저는 이제 선거할 때마다 그거 싸게 나오니까 거의 새 거 같으니까 싸게 나오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사려고 했습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노트북 인터넷 안 되면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인터넷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는 노트북을 해서 이 무선 통신 장치를 와이파이인데요. 와이파이를 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와이파이를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트북 보면 한 화면인데요.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 노트북하고 동일 모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자, 여기 이게 확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게 바닥에 이제 붙어 있는 게 무선 칩셋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5년 전만 해도 꼽았다 뺐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노트북이 점점 얇고 가벼워져 가지고 한 판에다가 다 붙어서 나옵니다. 이거 떼면 어떻게 되냐면 노트북이 안 켜집니다. 안 켜져요. 선관위에서 보여줬잖아요. 우리 이거 뗐습니다. 시연에서 뗐습니다. 보여줬잖아요. 그거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 다시 노트북을 분양을 잘 조립해가지고 켜면 안 켜집니다. 걔네들은 노트북 하나 고장 내가지고는 이 통신장비 없다고 거짓말 한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좀 추임새도 넣을 수 있게 좀 쉬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옆에 보시면 노트북이요. 사정없이 막 바뀌고 있죠. 여기. 이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쪽에 노트북 왼쪽 편에 표가 계속 보입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관위는 이 투표지 용지 이미지는 실물 투표지와 함께 봉인해서 보관 중이다. 자기들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관한 거냐? 이거 통신으로 한 겁니다. 이거 뭐 일일이 어디다가 저장해가지고 뭐 하고 이거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번에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개해라. 이미지를 공개해라. 왜냐하면 표는 저장해도 그 이미지들을 저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대조하면 또 그거에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공개해라. 근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뭐 국민의 의혹 이런 거 뭐 별로 알 걸
전혀 뭐 관심 없는 거죠. 뭐 그냥 자기만의 세상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 정말 너무 황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전자개표기에 통신 장비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죠. 자, 근데 선관위에 입찰 자료예요. 입찰 공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찰이 뭐냐면 한국에 전자개표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업체 중에서 선관위가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업체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를 고르기 위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 첫 번째, 투표지 분류기를 최소한 650대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업체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는 지금 2,000대가 넘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첫 회에 이제 입찰 공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자, 이 두 번째 조건은요, 이 조건을 못 지키면 입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입찰하는 업체들이 이 두 번째 조건을 충족을 못하면 입찰을 아예 못합니다. 아예. 입찰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입찰할 때 이미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갑니다.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프로그램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자동 집계 처리한 후, 여기서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는 것은 좋은데 후보자별로 투표 결과를 자동 집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 수기표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럼 허용된다 치고요. 그 다음 볼게요.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뭐라고요?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이걸 기본 조건으로 했는데 이 기본 조건 못 지키면 입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통신 장비가 왜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놓고 멀쩡한 노트북을 다 뜯어서 고장 내놓고는 자기는 통신 장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표 상황표를 놓고 보더라도 여기 개표 상황표가 어디서 나오냐면 개표기 옆에 프린터기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선거 인수가 들어가 있고요. QR코드가 있고요. 여기에 그 지역에 해당하는 다른 지역마다 다 다른 어떤 그 데이터들이 선거인수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들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넣어요? 통신으로 넣은 거거든요. 통신으로 받아서 넣은 겁니다. 근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하룻밤 전에 미리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2,000몇 개의 그 분류기에다가 선거에서는 여기는 1,479명이거든요. 그걸 일일이 이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봉인 다 해놓습니다. 저장 못하게. 다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일부 지역에서 노트북이 문제가 있어서 껐다 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껐다 켰을 때 이게 위에서 통신으로 데이터를 받는다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개표사항표 지금 다 거짓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전자개표기가 뭔가 잘못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개표는 통신기기 장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정확하게 증명할 내용은 사실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여에 옥산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옥산면 전체는 아니지만 옥산면의 일부 415장에 대해서 개표기에서 이제 표 정리를 하는 거죠. 표 정리를 하는데 일본 후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 많이 나오고 또 이상하게 2번 후보표가 미분류로 계속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분류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2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수치를 대충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억에 의존하는 건데 대충 이런 수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1번 표는 180표, 2번 표는 80표, 그리고 미분류가 무려 100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1번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분류는 또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참관인이 이제 그 개표 사무원 혹은 직원에게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제대로 좀 해라. 이거 기계 문제가 있다. 그렇게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노트북을 껐다가 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 쓰신 적 있죠? 쓰시다가 잘 안 되는 점. 쓰시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껐다 켜죠. 전자기기는 신기하게도 껐다 켜면은 잘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노트북도 이제 껐다 켰어요. 껐다 켰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1번 후보표는 159, 2번 후보표는 197, 미분류는 59. 누가 이겼나요? 그러면 조작 전에 껐다 켜기 전에는요? 네, 이게 지금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부여에 있는 여러 명 다른 참관인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 이 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여의 내용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그대로 넣은 겁니다. 이게 뭐 표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후보 180, 2번 후보 80, 그리고 무효표 100. 똑같죠? 예, 아까 얘기한 기사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재부팅을 했더니 이렇게 됐었다. 159, 170, 50. 그런데 이게 또 자꾸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무효표로 나온 거 있잖아요. 무효표로 빠진 거. 무효표로 빠진 거를 제대로 확인을 한 번 더 했답니다. 수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1번 후보, 2번 후보에 다 분류를 다 완전히 끝냈을 때 이런 결과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1번 후보, 2번 후보표가 180대 80이었으니까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50대 22가 되고요. 이걸 두 후보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무효표가 이제 거의 없다 가정했을 때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69대 31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60몇 대 30몇은 뭐라고 그랬죠? 전자개표기에서 조작이 나면 나타나는 수치가 딱 60몇 대 30몇이 나옵니다. 맞죠? 예, 이 전자개표기가 좀 조작돼서 나옵니다. 근데 껐다 켜서 이 컴퓨터가 껐다 켜듯이 껐다 켰더니 어떻게 됐느냐? 1번 후보, 2번 후보만 비교했을 때 48대 5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당일이랑 거의 지금 비슷한 수치거든요. 어쨌든 정확한 거는 2번 후보가 이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그 지역마다 면 단위 지역마다 약간씩 오차는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면 단위 지역이 다 합치면 전체 부여 지역은 이제 요 위에 나타나는 이 결과로 되는 거거든요. 최종으로는 40대 53으로 이렇게 이긴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이제 외국 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걸 제대로 잡고 정확하게 지적도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조작도 좀 덜했고 그래서 당선됐을 수 된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표 참관인들이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 저기 그 토탈 숫자도 변화가 있네요. 그건 최종. 이건요, 거기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그대로 썼는데, 이거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한번 이제, 마지막에 최종의 기사를 썼을 때는 415표로 이제 최종 기사를 쓴 건데, 중간에는 뭐 이제 표를 또 한번 보고 검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기사 내용을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집어넣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은. 그걸 봐도 이제 부작이라는 게 알 수 있다라는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후보, 2후보 무효표, 그리고 최종,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개표로 일일이 다 완벽하게 맞춘 거거든요. 마지막 거 181, 197, 37 이거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건 중앙일보의 발표고요. 마지막 거는 서울경제 발표입니다. 서울경제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발표를 하니까 서울경제에서 기자가 내려가서 또 심층적으로 더 깊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중간 과정이고 진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나왔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에 좀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부여를 봐서도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조작이 있었던 걸 기계를 껐다 켜서 기계가 조작이 없던 상태로 돌아갔더니 원래대로
그 수치들이 나왔다. 근데 그 원래대로 나온 수치들은 당일 투표랑 비슷했다. 그러니까 원래 사전이랑 당일은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조작도 이제 있었는데요. 이걸 지금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다 원래 이제 검찰 수사에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아쉽습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 변호사분들이, 그리고 기술자분들이 열심히 지금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의혹을 제기했으면 이걸 이제 국민들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파일이 이게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보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정당만 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기도 힘드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열린민주당 글자 보이시나요? 네. 열린민주당이 사전하고 당일을 비교했을 때 26%씩 더 올라갔습니다. 20몇 %, 평균 27%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통합당, 중요한 통합당 봐야죠. 한국당이죠. 비례는 한국당. 한국당은 10% 정도 다 이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8.25%. 그러니까 이제 조작이 덜 됐으니까 비례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긴 걸로 나왔죠. 더불어시민당 10% 더해졌고요. 우리공화당 마이너스 17%. 우리공화당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리고 친박신당도 마이너스 많이 됐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27%. 이번에 민주당이 두 개로 갈렸잖아요. 열린민주당은 27.8% 정도가 더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는 저도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기독자의 통일당. 이게 제일 많이 깎였습니다. 마이너스 39%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사전투표는 아예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번 선거를 보시려면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 사전투표는 아예 생각을 아예 해야 돼요. 아예 빼야 됩니다. 그냥 당일로만 보시면 이걸로 이제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만 더 보신다면은 보시면 새벽당이 마이너스 37%거든요. 이거 뭐냐면 아마도 중국에 대해서 이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당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좀 미움을 당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조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하는 것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을 하건대 비례대표는요, 요걸로 됐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계수기라고 하는데 이게 한 장, 두 장, 세 장 세는 겁니다. 이 세는 기계 안에 해킹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작을 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기기는 사용된 그날 바로 수거를 해간답니다. 업체에서. 해간 다음에 바로 분해를 했는지 어땠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좀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지금 기독자 통일당에서 그 비례대표에 대한 재개표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증거보존 신청에 재개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도 다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제가 이게 그 표를 바꿔친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표를 집어넣은 흔적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표를 집어넣는 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실제 표들입니다. 민주당 400, 그리고 통합당 500, 무소속 100. 합계는 1000입니다. 누가 이겼죠? 통합당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20% 추가를 합니다. 뭐냐면 전체 표를 1000표로 봤으니까 1000표에서 더하기 200표.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바뀝니다. 민주당 600, 통합당 500, 무소속 100, 합계는 1200입니다. 누가 이겼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표 넣기입니다. 표를 추가하는 겁니다. 표기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고요. 이 표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겁니다. 보시면은 빳빳한 거, 이거 뭐 많이 보셨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일부러 예제로 넣은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접힌 거 보이시죠?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쪼글쪼글 2번 혹은 이렇게 4번 접혀가지고 접힌 자국은 3개가 있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왼쪽 거 빳빳하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이제 고 변호사님도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한 장씩 떼죠? 보셨어요? 보셨나요? 빠르죠? 천천히 느린 화면으로 볼게요. 자, 뗍니다. 잘 보세요. 예, 뗐죠? 자,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자, 떼는데, 자, 여기 남은 부분 보이시죠? 조그맣게 이제 뜯긴 자국 보이시죠? 이게 접착제로 붙은 겁니까? 선관위에서는 접착제로 붙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표 용지를 2개 가지고 1번 찍고 2번 찍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나왔냐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조작이고요. 여러분, 선거는요, 부분 조작, 부분 무효는 전체 무효입니다. 이거 선거 전체가 지금 무효입니다. 이건 우리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조작 친구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내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투표지 관리를 이딴 식으로 합니다. 보호하는 어떤 그런 장비도 없이 그냥 누런 바구니에다가 들고 이동하고요. 그리고 선관위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사전선거 한 다음 날부터 밤새 불이 켜져 있어요. 뭘 해요? 뭘 하는데 그 선관위 근처에는 이렇게 파쇄된 투표용지들이 막 나오고요. 이게 투표용지인지 아닌지 안 믿기시죠? 이거 연합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한 거예요. 투표용지 찢은 거 맞다고. 빳빳한 거 나오죠? 그리고 이건 이제 구리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요즘 구리선관위가 좀 말이 많죠? 사전투표용지도 관리를 있다고 한 겁니다. 지네들 어디 운동하다가 헬스장에 넣어놨어요. 이게 봉인도 안 돼 있고요. 지퍼 열어가지고 몇 개 넣어버리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봉인지. 봉인지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봉인지는요, 이 판이 절대 열리지 않도록 이걸 이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절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봉인지가 투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바닥에 뒹구르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사인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선관위에서 너무 웃긴 게 사전투표에서 사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개표 현장에서 사인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던 사람이요, 이쪽에 못 갑니다. 지금 내가 사인한 게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투표함에 갔더니, 자, 봉인지 빨리 뜯고 시작합시다 하고 바로 뜯고 시작했답니다. 봉인이 잘 되어 있는지, 문제없게 뜯어진 부분은 없는지, 사인은 맞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는 절차가 완전 생략됐습니다. 이건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도 선관위가 대규모적으로 이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도 좀 보실게요.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사전투표에 사용하는 그런 투표 물품들이 쓰레기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장에서 뭐 여기 있는 그 봉인지들하고 뭐 투표용품 다 나오는데요. 이 재밌으니까 잠깐 이거만 얘기해 볼게요. 사전투표용 물품들이요, 봉인지랑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함에 쓰이는 그 물건들이요, 사전투표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들을 좀 같이 모아서 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전투표함에서 쓰였던 그런 무용, 이거 새 것도 있어요. 새 거 버린 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다 합시다. 사전투표용품을 버렸어요. 근데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요. 들고 가가지고 개표 현장에 가서 이걸 그 봉인지를 또 다시 집어넣었어요. 한 번에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 쓰레기 봉투 값이 아까워서 쓰레기 봉투를 좀 비용을 줄이려고 그렇게 했구나.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건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심지어는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장이 물류창고에서 나오거든요. 물류창고 옆 쓰레기장에서 나오는데 물류창고에서 이 사전투표함 용구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걸 그 투표함을 중간에 빼돌려가지고 일일이 도장을 찍어서 가짜표를 만들어가지고 봉인지 다 빼고 다시 붙여가지고 이 작업들을 했다면 딱 이런 쓰레기장에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버려질 수 있어요. 선관위 발표는 그 변명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화재가 또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이제 민경호 의원님이 그때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여기 지역의 물류창고에서 지금 선관위 물품들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안전하게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바로 또 불이 났어요. 거기 한 달 동안에 14개 물류스타 불이 나는데요. 지금 제가 이때 확인했을 때 얘기인데요. 지금 뉴스에도 안 나오는 어디선가 화재가 누구 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타고 있는데 보면은 선관위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는 의혹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사전에 여론조사를 실질적으로 진짜 합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하는데 문재인 70% 나오죠? 그거 믿으시나요? 안 믿죠? 진짜 여론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발표하는 거하고 다른 거. 실제 여론조사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 통합당 몇 석, 민주당 몇 석 나옵니다. 다 나와요. 거기. 요즘은 컴퓨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해가지고 조사하면 계산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몇 %씩 지역적으로 다 몇 %씩 표를 집어넣거나 바꿔치면 몇 석이 나오겠다. 한 개 한 개 안 해요. 왜냐면 지역을 한 개 한 개 해버리면 티가 납니다. 티. 예전에는 그걸 잘 모르는데 요즘 컴퓨터 쭉 보면요. 쭉 보면 딱 튀어나온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머리를 쓴 게 일괄적으로 다 통째로 다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너희들이 음모론 펼치지 않았냐? 다 당일 찍으라고. 이런 식으로 대충 둘러대니까 또 맞다고? 그런가 보다 해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정해 놓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두 분 보이시죠? 이분이 이근형 양정철이라는 분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분들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은 이분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선거에 대해 이긴 날 바로 이제 이걸 올리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걸 올릴 때 하는 얘기는 이 데이터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이제 위에 보면 잘한 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대승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밑에 보시면 163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몇 석 먹을지를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이 봤을 땐 보정값이죠. 우리가 봤을 땐 무슨 값이에요? 조작값. 예,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땐 조작값, 저기에서는 고정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는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얼른 내렸어요. 지금 내려고 지금 이 사람들 어디 갔죠? 몰라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 투표의 결과가 두렵습니다 하고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찾아내야겠죠? 예. 선거에 관련된 범죄는 어떤 형벌이 있죠?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제가 작두로 뭐가 쳐야 작두로. 제가 사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왜 그렇게 또 과격한 말을 하십니까? 사형이라는 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범죄자가 예를 들어서 살인마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재범에다가 나가면은 사람을 여럿 더 죽일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확실하게 설 때 어쩔 수 없이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사형 당하면 몇 사람이 산다고요? 10명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유대한민국에 선거가 죽으면요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영혼이 다 죽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죄 지은 사형당한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형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사형당할 사람들은 사형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사전투표함이 현장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당일 투표하면 이제 당일날 되니까 지역 먼데서 오고 좀 이제 슬슬 모이는 거죠. 사전 투표함이 먼저 왔으니까 사전 투표함 먼저 열어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당일 투표함 다 도착하면 이제 그때부터 당일 투표함 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그 통합당 지지자 하시는 참관인도 마찬가지고 거기 참관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참관인들이 정말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열심히 다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진도 일일이 찍으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동영상도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제가 이런 발표를 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현장에서 부정 잘못됐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기록했던 거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던데 조작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했을지 모르죠. 예를 들면 뭐 사전투표함에서 이랬을지 모르지만 투표 현장에는 없었다. 그게 일관된 증언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걱정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이게 조작이 데이터로 정보가 확실한데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나보고 어떻게 알으라고. 그거는 이제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죠. 저한테 그걸 밝혀내라고 어떻게 밝혀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조작을 했냐. 첫 번째 표 옮기 집어넣은 겁니다. 빳빳한 거 보셨죠? 빳빳한 거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 표 갈기. 이 부여에서 다 나온 거예요. 통합당 표를 민주당으로 넣었어요. 조금씩. 자, 그 다음에 표 빼돌리기. 다른 당표, 무효표, 다른 당표들을 조금씩 민주당으로 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표 줄이기. 참 이름 짓기도 힘든데 표 줄이기. 이건 뭐냐면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표도 무효표가 있고 통합당 표도 무효표가 있어요. 조금 도장 삐뚤게 찍은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유독이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조금 더 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래 조작하려던 12% 민주당 12% 올리고 통합당 12% 내리고 이거를 다 맞춰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그냥 저는 해커가 전산 조작을 한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작을 해야 적은 인원으로 증거도 쉽게 인멸하고 비밀 새 인멸 없이 조작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다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표 옮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직적으로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도 이런 어떤 증거들을 놓고 정말 많이 상심이 컸습니다.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써볼 수가 있나? 정말 이렇게 부정투표에 많이 관여했다는 건가? 그런 걸 보고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이거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끝났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대량 조작을 왜 몰랐는가? 왜 그 통합당 지지하는 참관인들도 나를 찾아가지고 조작이 없었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는가? 처음에 되게 얘기했죠. 당일 투표함을 먼저 열었어요. 사전 투표함을 언제 열었는지 아세요? 12시 넘어서 1시, 2시 그때 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로 가고 참관인으로 해서 가셨어요. 근데 처음에 개표했을 때는 한 30분 아니면 한 30분, 1시간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증거들을 찾습니다.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찾고 지적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조금 지나면 뭐 하냐면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들 혹시 무효표가 나오는지 거기만 다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효표 찍고 우리 후보 무효표 나왔다고 그러면서 지적하면서 이걸 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재검수하는 거기에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시, 11시, 12시쯤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요. 이게 상당히 피곤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현장에 못 가봤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면은 내가 몇 시간만 더 하면 돈을 받는데 나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나 귀찮아서 집에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들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되면은 남아있는 분들도 집중력이 흐려져요. 그런데 딱 그때부터 이제 사전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피곤하시니까 이제 좀 들어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으로 가기를 독려하는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거의 아주 피곤한 참관인들과 그리고 개표 사무원 그리고 직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이제 사전투표함을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기계에 조작이 있잖아요. 조작이 있어도 자기네들은 그냥 다 술술 넘어갑니다. 근데 왜 부여에서는 그걸 찾았냐? 이상하게 부여에서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연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왜 부여에서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선관위에서 전체적으로 사전투표함은 꼭 마지막에 열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자의 어떤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걸 못 지킨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추정으로는 부여의 교통 상황이 안 좋거나 해서 당일 투표함이 너무 늦게 도착하니까 참관인들이 빨리 이거 사전투표부터 먼저 열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여에서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6시, 7시 때 이제 사전투표함 먼저 까지니까 잘못된 걸 바로바로 조정해서 찾은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두 개 이제 찾았을 텐데 나머지 이제 기계들은 다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런 투표 조작이 있다는 걸 또 상상도 못 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찾은 게 천만다행인 거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부여에 대한 일부 조작을 찾고 이렇게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다 한 겁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서 너무 고생도 하시고 또 여러 변호인단에서 다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면에서 이 모든 증거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 증거를 재판을 내리시는 분들이 대법관인데 대법관들이 또 저쪽 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증거 보존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국민들도 애가 타고요. 이런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관위의 최고위원장이 법관이래요. 야, 그러면은 선거하다가 잘못하면은 바로 감옥 넣겠네? 이거야말로 선거를 참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요. 야,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이니까 이거 완전 다 한통속이구나. 자기들 멋대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죠. 근데 들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왜? 증거보존이라는 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좀 의혹이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니까 이걸 선관위로 가져가지 말고 안전하게 법원에 있는 창고에 잘 안전하게 좀 보관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이거 안 해줘요? 지금 구리선관위에서 한 달 동안 거기서 땅바닥에다가 골판지 깔고 좀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도 쓰러지고 좀 그러신 상황이에요. 왜 국민이 그렇게 힘들게 증거를 지켜야 됩니까? 왜? 판사분들은 왜 뭐 하시는 거고 법관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증거 보존을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지켜보시고 예의주시하시고 어느 순간, 저도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대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제대로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지켜보시다가 정 안 되면 국민들이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시민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광장에서 투쟁 준비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도 하고, 또 청년들도 블랙 시위라고 해가지고 우산 들고 침묵 시위도 하고, 전국에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옳으신 거고 전부 다 맞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다 여기에 역할이 있고요. 각자가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나가시고, 또 우리 민 의원님이 또 조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런 부분에도 저는 모든 부분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용기를 내고 실천하셔서 선거 의혹을 완전히 밝혀내서 이 대한민국 정말 놀랍도록 썩어빠진 이 대한민국을 입법, 사법, 행정부 다 엉망으로 된 이 대한민국을 이 깨어있는 우파의 대한민국 국민들,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살려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훌륭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100만 원을 쓰면 며칠 동안을 쓰면은 1조 원이 되느냐? 그걸 좀 계산을 해보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몇 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무려 2840년을 써야 돼요. 매일매일 100만 원씩 2840년. 그것도 이자를 받으면은 이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히 못 씁니다. 그냥 1조 원이면 계속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부터 써도 아직 못 쓰는 돈, 하루에 100만 원씩 계속 써도 못 쓰는 돈이 1조 원이다. 그런 돈을 뿌린 겁니다. 1조 원의 크기가 그렇게 크다는 거 아까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이고 불법선거인데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상 최대,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무신, 막걸리 뭐 이런 거로 부정선거 할 때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눈 피해서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사주고 그러면서 표를 샀습니다. 매표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슈아 대표가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만 한 사람이 이번에 선거를 우리가 한 180석쯤 나오도록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표수를 다 계산을 했어요. 어디에는 몇 표, 어디에는 몇 표, 어디에는 몇 표 해서 전체가 딱 아구가 맞도록 몇몇 사람이 조정을 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은 대단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이 점으로 볼 때 이번 부정선거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다. 이거를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일반적인 이야기, 이번 선거가 왜 부정선거였고 불법선거였는지는 다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 자리를 저의 간증 자리로 삼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집도 못 샀다, 집사도 못 된 그 성도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미국 연수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항상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뭘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못난 성도였던 것으로 자기 고백을 합니다. 9시 뉴스 앵커도 그렇고 워싱턴 특파원도 그렇고 제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격이 있다면 그렇게 써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저는 그 선거 과정에서 하나님과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제가 공천을 받는데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줬죠. 계속 뒤집혔다고 해서 빈대떡이다, 감자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다고 포스트잇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녹았다 얼었다 완전히 제가 얼었다가 다시 녹고 그랬다고 황태다, 예? 황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비, 강시, 오뚜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컷오프가 됐을 때 저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정될 것이다. 아니 지난 4년 동안 나처럼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다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공천을 주면서 나를 공천을 배제시키는가. 이거는
잘 봐줘도 경선을 시킬 일이지 나를 공천 컷오프 시킬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로의 이야기를 했고 그게 설득이 돼서 공천을 위한 경선에서 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고비를 넘겼는데 두 번째는 갑자기 선거 하루 이틀 남겨놓고선 선거 하루 이틀 남겨놓고 그 공천이 취소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 해서 가서 다시 그것도 뒤집었습니다. 뒤집었는데 그 과정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 기도 나갔던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려울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한두 번, 한 번을 얘가 죽였다 살려서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두 번쯤은 이렇게 죽었다 살려야지 거기에 계시는 지역 구민들께서 아이고 이 불쌍한 놈, 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그 일한 걸 보면 훌륭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두 번쯤에 시련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면서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대한민국은 커다란 그 정치적인 기적, 정치적인 변혁이 몰아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쓰임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큰 기적과 변혁의 한 구석에서 일할 수 있는 한 도구로 제가 쓰임을 받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잘 받아들여져서 저는 당연히 당선이 될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기다 치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도 아이고 기다려라 나는 된다. 근데 한 새벽 4시가 돼도 지고 있어요. 한 1,500석 그래서 1,500표. 그 모저진들이 막 그 안절부절 못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된다. 그래서 12,000표의 관외 사전 투표가 남았다고 할 때 저는 1,500표니까 12,000표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오히려 사전 관외 투표에서 뒤집혀서 제가 3,000표 가깝게 졌습니다. 2.3% 차이로 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질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인천 송도에 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에는 우리가 옛날에 63빌딩이 제일 높았죠. 송도에 오면 60층이 넘는 아파트가 4동이나 있습니다. 63빌딩만한 아파트가 4동이나 있어요. 나머지 뭐 50층 이런 건 즐비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면 되고 지난 5선과 저가 24년 동안을 보수가 차지했던 보수의 보루입니다. 거기에는 웬만해서 좌파가 이기기가 힘들죠. 게다가 좌파는 분열이 됐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우리들 교회로 볼 때는 뭐 악마적인 동성애에 관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자기네들이 주장을 펴고 있는 정의당의 이정미라는 전 대표가 같이 나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합쳐지느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약간 고민을 했었죠. 합쳐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합치면 좀 어려워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합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는 둘로 갈라져 있고 우파의 텃밭에서 저는 혼자 가고 다음에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 수가 없었고요. 다음에 그렇게 3명의 후보, 민경호, 다음에 정일영이라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했던 사람, 이정미, 정의당 대표 3사람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아도 전국에 있는 방송사, 신문사, 인천에 있는 신문사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10번을 했어요. 무려. 다른 곳 재미없는 곳은 한 곳도 못해요. 근데 10곳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출구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출구조사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미리. 그때도 제가 승리한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기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졌어요. 자, 진 다음에 하루는 제가 띵했고요. 하루는 띵했고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냐면 제가 그 사전 투표가 두 개로 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가 있는데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을 봤을 때 제가 민경욱이 사전 관내 투표를 100이라고 보면 사전 관외 투표를 39를 얻었습니다. 100대 39.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정일영 후보가 사전 관내 투표 100, 사전 관외 투표 39를 얻었어요. 저랑 똑같아요. 그거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둘이 똑같을 수가 있냐. 100대 37, 100대 30 이래도 좀 이상할 텐데 100대 39, 100대 39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정미 후보라고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가 100대 39로 똑같습니다. 저기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0.39, 0.39, 0.39 해서. 이런 거는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어요. 이거를 보고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자신은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오물조물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믿겠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박성현 교수님의 말씀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명지대에 있는 박영아 교수님, 그분은 물리통계학과 교수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1000개의 동전을 하늘로 던지는 거예요. 던져 딱 떨어졌어요. 근데 1000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과 똑같다. 그 정도로 희박하다. 그래서 저는 한 100년 하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100년 하다 보면 나오겠지. 그랬더니 이 우주가 생겼을 때 그 첫날부터 계속 던져서 지금까지 있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거를 보는 순간 무슨 번개를 맞은 듯 했습니다. 아, 이거는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 박영하 교수님이나 박성현 교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0.39가 3명이 나왔다는 것, 그걸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더 다음에 알게 된 것이 서울과 인천, 다음에 경기, 이 지역은 다른 곳과 다릅니다. 수도권은. 다른 곳은 뭐 대구, 경북, 뭐 경남, 뭐 부울경, 또 이 호남 지역 이런 데는 뚜렷하죠. 뭐 부산은 그런 게 좀 섞여 있고 희석이 됐습니다만 TK나 아니면 그 호남 지역 이런 데는 분명합니다. 어디가 우세한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손 안 대고 서울, 부산, 서울과 경기, 인천 이 세 군데는 수도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민주당 전체와 한국당, 그러니까 통합당 전체 후보들의 득표율을 봤더니 63대 36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1000몇 개가 있는 동에서 다 민주당이 이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당일 투표에서 3000표 넘게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어디는 이기고 어느 동에선 지고 7개 동인데요. 어디는 이기고 어디는 지고 투표구에 따라서도 이기고 지고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투표구 전체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몽땅 졌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예,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이 지금 부정선거를 가리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데 피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무슨 어디 가서 내가 힘들고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라도 오라고 그러면 갑니다. 어디라도 오라고 그러면 가고 어디라도 가서 목에 피가 나도록 연설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쓰임을 받았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공천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공천을 못 받았으면 저는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합니까? 그리고 당연한 결과처럼 제가 당선이 됐다면 저는 이 일을 할까요? 못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왜 해요? 제가 이긴 선거인데. 나라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도 저런 0.39, 0.39, 0.39가 세 개가 다 똑같이 전국에서 딱 하나 저에게만 떨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쓰임받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음에 제가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한 게 저는 이 선거 이후에 닥칠 정치적 변혁과 기적에 작은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제가 했을 때 저의 기도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조화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는 당연히 재선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직설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23년 동안 저 기자를 하고 방송 기자를 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9시 뉴스 앵커를 하고 열린 토론에 또 심야 토론에 사회자를 하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묻고 공격하는 데는 이력이 있죠. 그런 사람으로 그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누가 혹시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어떤 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도와서 그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기도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그 말은 맞았네요. 선거가 끝난 뒤에 몰아닥칠 큰 변혁과 기적에 너 좀 쓸게 이렇게 쓰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0.39, 0.39, 0.39 같은 게 아무리 여기 와도 이해를 못하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몇몇 정치인들 계세요. 이 사람들 왜 안 나오냐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름 대지 않아도 뭐 누구는 왜 안 나와 가만히 있어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니까 그런 범죄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이 디지털 시대예요. 한국이 이 디지털로는 세계 1등입니다. 그런 디지털 세계, 다음에 이 인터넷망 잘 돼 있고 이게 세계 1등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첨단 디지털 범죄인 이번 범죄가 가능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야, 시대가 언젠데, 어떤 시대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런 시대니까 첨단 디지털 범죄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첨단 디지털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까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준석, 또 하태경,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컴퓨터 공학을 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물리학과래요. 그러면 이런 쪽에 좀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상상력이라도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이번 선거에 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우리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은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로 분명히 갈라질 것이다. 구별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도 상상을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면 상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기자를 할 때, 기자 4년차 때 입찰 비리를 제가 취재하게 됐습니다. 입찰 비리는 참 그 당시 한 20년도 전이죠. 25년쯤 전에 그때 있었던 범죄인데 그때도 이런 걸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통계와 확률을 이용해서 41개 업체들이 하나도 겹치지 않게 숫자를 이용해서 입찰 내역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가 제일 낮은 금액으로 당선될 수, 그러니까 낙찰이 될 수 있도록 입찰 내역서를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확률 그 교수도 만나고 그래프도 그리고 사람들 하나하나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 실상을 제가 밝혔습니다.
밝혀서 41개 업체가 입찰 담합을 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 41개 일군 업체들이라는 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지금 알고 계시는 삼성건설, 현대건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모든 건설 일군 업체들 그 사람들이 몽땅 사법 처리가 되는 그런 큰 기사가 있었는데 입사 4년 차에 그거를 특종 취재해서 제가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그때도 알았죠.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9시 뉴스 앵커가 되기 전에 어떤 특종을 또 했냐면은 인터넷 뱅킹을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하죠. 요즘 많이 하시죠. 전 세계에서 인터넷 뱅킹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우리예요. 다른 곳은 그거를 믿지는 못해서 잘 못합니다. 일본, 미국 가면 인터넷 뱅킹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자, 이 사람한테 돈을 붙였는데 그 돈이 이쪽으로 가더라. 1,000만 원 붙였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이 빼가가지고 지금 돈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러면 이제 은행들은 쉬쉬한다고요. 근데 그 사실을 나한테 알려주면서 그 해킹 기법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걸 취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취재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거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 따라다녀요. 진드기처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보여줘라. 실제로. 돈을 이쪽으로 붙였는데 A라는 사람한테 붙였는데 B라는 사람한테 간다는 것을 나한테 직접 보여주고 증명을 해봐라. 그럼 내가 20분짜리 프로그램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 부르더니 정말로 하는데 돈을 이쪽으로 붙였는데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저기 뭐 김민수 우리 청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인터넷 선, 랜선, 이 인터넷 선은 해커들의 놀이터다. 해커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상상하는 걸 얼마나 크게 상상을 하든지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해커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20몇 분짜리를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해킹과 무슨 뭐 컴퓨터 관련된 조작과 이런 걸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조작, 통계, 수치, 통계와 확률, 그다음에 이 컴퓨터 해킹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0.39 세 방에 번개가 제 머리를 칠 때, 이건 조작이군. 이건 해킹이군. 이거는 뭐 확률과 관계가 있겠군. 이렇게 머리에 들어온 겁니다. 다음에 있는 것들은 다 이해가 돼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라고 제가 그 앞장을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 조슈아도 계시고 아까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저를 도와주는 한 10명가량의 젊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정 투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민수 대표님 같은 분들은 지금 블랙 시위로 장외 투쟁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이렇게 모였다는 거, 그건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조화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 이런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나가서 이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조금의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여기 오늘 말씀하신 분 중에 안 나온 게 뭐냐면 그 참관인이 3만 명인가 있고 다음에 수개표를 하잖아요. 수개표 기계도 이렇게 있고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하고 전부 다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만 풀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맞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념 체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신념 체계를 깨뜨린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개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게 뭐냐? 일단 이쪽에 투표함이 있으면 이쪽 테이블에 투표함을 깝니다. 개함을 해요. 개함을 해서 투표지를 쫙 용지를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투표 용지를 전부 다 모아요. 이렇게 한쪽, 어느 쪽인지 한쪽으로 해서 착착착착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그걸 어디다 넣었냐? 아까 보셨죠?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전자투표기.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1초에 뭐 한 대여섯 장씩 탁 하고 막 나가요. 이게 투표지 분류기예요. 그래서 민경우, 무슨 뭐 이정미면 이정미. 예? 이렇게 해서 탁 하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빨리 해서 집어넣습니다. 이쪽에. 양쪽에. 3명이면 3. 다음에 분류가 안 된 거. 무효표는 저쪽.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죠. 그냥 다 분류를 해요. 근데 이게 분류가 되면 100장씩 분류가 되면 불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레이를 2개씩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빼요. 그럼 다음 거는 다음 거에 막 올라갑니다. 100장을 고무 밴드로 감아가지고 옆에 바구니에다 넣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바구니가 차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음번에 계수기로 가요. 계수기는 여러분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기계입니다. 돈 사는 기계. 탁탁탁탁탁 하고 내려가요. 내려가고. 자,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에서도 이렇게 가면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였었죠. 눈으로도 눈이 빠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민경우 그럼 2번인데 2번에 계속 2번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1번이 섞여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빈 게 들어가느냐를 눈 빠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알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쪽으로 가면은 100장이 탁탁탁탁 하고 내려가는데 그거는 민경우 것만 모아놨으니까 탁 하고 보면은 민경우 거 내려가다가 뭐 다른 게 하나 들어가면 또 볼 수 있어요. 그렇게 2번이나 거치고 3번째는 수개표를 해서 또 손으로 다 봐요. 그런 다음에 넘기고 다음에 이쪽 무효표를 서로 계산을 해서 이건 무효다, 유효다, 내 거다 이거 다 한 다음에 심사하고 판정을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개표라는 거. 봐라. 이 3번을 다 거치지 않느냐. 게다가 컴퓨터로 하는데 이게 거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 보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하게 민경우군 민경우, 정확하게 이정미 거는 이정미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죠. 컴퓨터는 뭐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 똑똑해서 이 투표지 분류기가 너무나 똑똑해서 아까 보셨죠? 큰 프로세서가 2개나 있는 거. 그거를 윌킨슨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거 조작을 위해서 주문 생산된 슈퍼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선관위 사람들은 얘 너무 머리가 나쁜 애예요. 얘는 할 줄 아는 게 그냥 정확하게 민경우, 정확하게 이정미 이거밖에 몰라. 이게 정말 무식한 애예요. 외부랑 통신도 못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똑똑한 그 기계가 얼마나 똑똑하면 그냥 순식간에 막 이렇게 분류를 하겠어요. 분류를 하면서 10장 중에 1장은 이쪽으로 가라. 예를 듭니다. 1번 후보에 100장 중에 1장을 2번 후보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쪽은 100장이 99장이 되죠. 요쪽은 100장 될 게 101장이 되죠. 그럼 몇 퍼센트 차이가 납니까? 2%. 99장 101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100장 중에 딱 1장만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2% 차이가 나요. 제가 몇 퍼센트 찾으셨다고요? 2.3%. 자 보세요. 100장 중에 1장이 들어가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딱 가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딱 1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1장. 자 그럼 두 번째. 그래도 계수기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계수기에는 빨간 글자로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00, 99, 100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돌릴 때 팅 하면 100 나오는 거.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면 이거 틱틱틱틱 민경우께 뭐 도장이 다른 데로 갔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것만 봐요. 혹시 99장이 넘어오지 않았나. 혹시 101장이 넘어오지 않았나 해서 이것만 본다고요. 그리고 너무나 빨리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정신 못 차리게. 정신 못 차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때 딱 되면은 이걸 접어가지고 가는데 이게 고무 밴드를 해서 넘겨요. 자 그러면
여기 넘어갔고 여기 넘어갔어요. 이거는 뭐 100장만 본다고 그러자. 그래서 여기 수개표를 하지 않느냐. 수개표. 자, 수개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찬미 2집입니다. 봤더니 70페이지네요. 70페이지. 70페이지면 이게 몇 장이에요? 35장이에요. 이거보다 이렇게 3배는 두꺼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100장입니다. 100장이면 이렇게 잡고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봐야 돼요. 아유, 민기호법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시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여기 17만 장이 계속 오는데? 예? 해야 될 게 17만 장이 오는데 언제 이거를 하나, 이러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없네. 이렇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많이 쌓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안에 잘못된 게 한 장이 들어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열심히 봅니다. 아까 믿음 책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여기에서 컴퓨터를 2번이나 거쳤거든요. 한 번은 분류기로 딱 정말 훌륭한 컴퓨터로 했고 다음번엔 계수기로 또 딱 해서 했고 그래도 여기에 잘못된 게 들어가 있을 리가 없지. 딱 한 장이 들어갔는데도. 자, 아까 민경호 거는 99장이 전부 다 내 거만 들어가 있죠. 내 거 한 장이 뭐 2번 후보 거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 거 여기 있는 다발 중에 반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민경호 거예요. 이쪽 거, 이쪽 사람만 100장 중에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장 중에 한 장. 그래도 2%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효표 좀 섞고 그러면 2% 차이가 난다고. 그런데 그 100장 중에 한 장이면 이만큼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건데 이걸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에 한 30장씩 섞으면 이거 뭐야? 이거 많이 나왔네? 이러지만 한 장 섞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많은 사람, 100사람, 1000사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신념체계, 우리의 믿음 체계를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사람, 1000사람 옆에 있었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잘못됐느냐? 민경호 거 봐도 이거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조물락조물락 거렸어야지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민경호 보니까 10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랬지 64, 24, 24년 동안 거기 그런 곳이지 질 선거가 아니었는데 뭐 졌다고 그러고 63대 36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개수기 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원래 이제 수개표를 먼저 해야 돼요. 여기다 까면 사람들이 손으로 다 세야 돼요. 민경호 100장 다음번에 투표지 분류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나기에서 틀린 게 하나씩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투표지 분류기, 개수기 그 뒤에다가 수개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려고 그러질 않죠. 이렇게 세는 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면은 잘못된 게 나올 확률이 높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기껏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보지 하나씩 세를 기회를 없앴다. 왜? 조작하려고. 이번 선거는 이번 투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주사회에서도 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재 있을 수 있어요. 그 독재를 일찍이 이코노미스트지는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보통의 상황에서 선거를 거치지 않고 특별한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로 집권한다. 요거예요. 아니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위기를 겪었습니까? 탄핵 정국을 겪었습니다. 탄핵 정국이어서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투표도 지금 생각하면 조작이었죠. 그런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로 집권했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어 공격한다.
적폐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했죠.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했죠. 뭐 5.18 다시 꺼내고 세월호 꺼내고 다음에 뭐 나중에는 무슨 저 비가 시대에 무슨 맘모스 잡을 때 안 나왔던 사람 그 후손들 전부 잡아내는 색출하는 그런 것까지 하자고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선시대로 막 건너 올라갈지 그런 이제 걱정이 될 정도로 계속 적폐를 만듭니다. 적폐를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언론기관과 이 사법기관을 자신의 영향하에 두는 거예요. 접수하는 거죠. 지금 언론이 제대로 언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도 보도하지 않아요. 다행히 남아 계신 분들이 여기 애국 우리 유튜버들입니다. 지금 언론이 장악됐죠. 다음에 사법기관이 장악됐습니다. 사법기관, 헌법재판소, 다음에 대법관, 대법원 모두 장악이 됐죠. 장악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5부 요원이라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다음에 대법원장, 국무총리 잘못됐네. 대법원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음에 선관위 여기 5부 요원이라고 하는데 5부 요원 중에 3명이 판사들 출신이에요. 지금 현재 판사들을 3명을 하더라고요.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하고 다음에 선관위원장.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먼저 그런 것도 이제 고쳐야 되는 일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너무 권력을 이제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사법기관과 언론을 장악을 합니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놀랍게도 선거 제도를 고친답니다.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지 독재가 완성되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금 180석 넘어가지고 지금 법사위원장 자기네들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로 완전히 만들기 위한 법 제정 절차를 완수하겠다. 이런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발톱을 그냥 드러낸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180석을 얻은 거냐? 그게 아니죠. 지난 선거에서 우리들은 비등하게 혹은 과반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만약에 과반을 우리에게 줄 경우에 전국을 끌어갈 수가 없고 대통령도 제자리에 자리 보존을 못할 것 같으니까 너무 좀 힘을 많이 써서 많은 허점을 보이면서 이번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재검표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재검표를 통하면 아까 있던 호응표 같은 거예요. 다발로 집어넣은 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다발로 집어넣은 것도 이게 원래 표가 아니다. 아니 이게 서너 번씩 접어야지 이만한 봉투에 들어가는 건데 비례대표진이 이만한데 어떻게 그냥 그게 신권처럼 막 합니까? 그게 막 100장짜리가 800장쯤 있어요. 한 8덩이쯤 막 있고 그래요. 그 정도면 그 승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 다 우리가 이건 저기입니다. 무효입니다 라고 단지 옆으로 밀어놔야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재검표를 통해서 우리가 승부를 뒤집어야 합니다. 왜냐?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불법은 없었고요. 부정은 없었고 다만 뭐가 있었냐? 부실했다? 예, 실수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범인입니다.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범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번 그러니까 실수였기 때문에 다음번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이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번에 실수가 너무 많아서 들킬 뻔했네. 다음번에 우리가 조심해가지고 안 들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혜주 상임위원이라고 선관위의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빅데이터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500만 명의 전과, 학력, 납세 기록이 들은 그런 민감한 자료가 들어있는 500만 명의 개인 기록들이 관리가 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500만 명의
투표 성향을 알게 되면요. 다음번에 있는 투표는 하나만 합니다. 우리가 몇만 명이, 몇천만 명이 하는데 그 중에 500만 명이 학력이 어떻게 된 사람은 누굴 찍더라. 이 사람은 누굴 찍더라. 그게 31개만 있다고 그러는 게 뭐 72개까지인가 번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만 명의 그 DB하고 연결만 되면은 민경욱이 이번에 누굴 찍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것만 이용해도 앞으로는 민주선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목사님, 또는 성직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껄끄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산사회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분노하라. 그 다음에 뭉치라. 조직하라죠. 그 다음에 외치라. 소리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소리칠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소리칠 수 있을 때 소리쳐야 됩니다. 오늘 소리치지 못하면 내일은 조기 가서 웅성웅성 거려야 돼요. 모레는 귓속말 해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혼잣말로 입술 들썩이면서 혼잣말 해야 돼요. 다음번에는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소리치는 것을 꿈속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꿈속에서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실제 생활에서 소리 지르는 법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불의한 선거가 있었다는 것 이거를 알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알면은 행동합니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행동하지 못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럼 이거 앉아봐. 너 이건 아냐?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걸로 되는데 너 그 사람들이 하나씩 보는 이 투표지를 만지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 만지지 않아. 다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거의 부정을 증명하는 증거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삼립빵 상자 안에 투표지들을 집어넣었어요. 삼립빵을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이 손잡이가 있는데 거기 뽕 뚫렸습니다. 그쪽으로 투표용지를 넣을 수도 있고 거기 있는 걸 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 투표용지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얘기를 하면 투표용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 숫자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와 있더군요.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정 불법 선거의 증거는 사람들이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 숫자들이 소리치고 다음에 그 표들이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로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뻗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